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틀 전 올린 영상에서 최강욱 의원은 암컷 같은 발언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최강욱 전 의원 암컷 하고 있네요. 참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민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개념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우리는 독특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생각할 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이라 그러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북한 주민이라고 부르죠. 북한 국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국가, 민족, 국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까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 국가 무섭죠?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이 국가가 무섭습니다. 먼저 세금을 내야 되죠.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세금. 우리는 세금에 대한 그렇게 강박관념이 없는데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고 우리 돈 가져가는 거죠. 또 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여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여권 파워 세계 2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비자를 발급 없이 간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는 그런 면에서 뭐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민족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국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가를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네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컨트리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국가 할 적엔 이건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통치기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그 어원은 스타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이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작은 국가라는 뜻이죠. 예, 도시국가가 있었고 이태리는 도시국가, 그걸 이제 스타토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크지만 로마도 도시국가였죠. 사실은 그게 제국으로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니스, 밀라노, 뭐 수많은 나폴리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스타토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진 거는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론을 쓰면서 거기에 그 스타토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트라고 된 거죠. 그런데 국가라는 거는 처음에 그 성격이 많이 변하고 뭐 규모도 변하고 하면서 국가라는 거는 과거 또는 최초의 형태하고 지금 소위 이제 모던 스테이트, 현대 국가 또는 근대 국가하고는 뭐 성격이나 형태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국가 보면은 옛날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 또는 중세까지도 도시국가였고, 그다음에 뭐 부족국가라는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제국가, 왕이 지배하는 전제국가, 그다음에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닉 그룹, 여러 종족이 하나로 뭉친 거. 이걸 이제 제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봉건국가. 이게 봉건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어떤 이제 봉건제는 피우달 시스템은 유럽 중세의 독특한 경우다. 뭐 물론 중국 고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봉건이란 용어는 거기서 빌려왔는데 그래서 봉건국가, 그다음에 절대군주 국가, 왕. 요전 시간에 말한 루이 14세 같은 경우, 이게 천부인권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가 왜 왕이냐? 당신이 왜 왕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어. 뭐 이제 할 말이 없죠. 특히 유럽에서는 전부 다 기독교였으니까. 그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시민 국가라고도 그러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인식을 보면은 국가라고 하면은 흔히 영토, 주권, 뭐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의 3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보면 일정한 영토 내에서 주민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 통제권. 국가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물론 복지도 주지만은 너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죠.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일정한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해서 여기서 주민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가는 정당한 폭력, 국가가 사용하는 권력은 정당한 거예요. 일반인이 쓰는 그 폭력은 정당한 게 아니죠. 그건 폭행죄로 처벌을 받죠. 정당한 폭력 사용을 독점합니다. 독점하죠. 그래서 군대는 하나죠. 민간인이 군대를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영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조직이다. 또 통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의 정주인,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왜 출현했느냐? 그러면 뭐 기마민족에 의해서 정복가 커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어떤 제도 같은 게 뭐 관료나 통치를 위한 제도가 생기죠. 그게 이제 국가가 됐다. 그런 게 있고 지배 집단에 의한 착취 기구다. 지배 집단.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면 자본가 계급이 피지배 계급, 프로레탈리아를 착취하기 위한 기구다. 이게 좌파, 칼 막스의 주장이죠. 또는 기능적으로 봐가지고 농업사회에서의 수리의 통제다. 이게 주로 이제 중국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농업을 지으려 그러면 물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댐도 쌓아야 되고, 제방도 쌓아야 되고, 그런데 또는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거는 조그만 집단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집단이 커져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위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그 댐을 만들어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죠. 그것이 국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국가가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대한민국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왜 이래 했죠.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제 사상가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가져가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들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 제대로 하냐?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칼 막스는 이게 무슨 지배 계급의 착취,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 했듯이 보는 관점이 틀린데, 참고적으로 한번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홉스죠, 영국 사람이죠.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데 홉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 상태, 요거는 가설입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가 말하는 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 그러죠. 어떤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그러니까 내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탄생을 했다. 어느 정도의 그 구성원들이, 자연 상태의 구성원들이 자유를 좀 유보하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고통을 회피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홉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 로크는 자연 상태가 그렇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 로크가 얘기한 건 인간은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추구할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내 재산권을 지키고 예. 자유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위임해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가 그러한 그게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국가가 그 기능을 안 한다. 그래서 정에는 소위 저항권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정권을 퇴출시킬 권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루소는 좀 독특합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나쁘다고 보지 않고 거꾸로 인간이 만든 그 시민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타락한 거다. 이것이 불평등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은 루소는 일반 의지, 제네럴 윌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 같은 사람은 개인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어떤 개인 의지 같은 걸 중요시 여겼는데, 또는 집단 의지, 그러니까 collective will, 집단 의지, 개인 의지, individual will, 이걸 중요시 여겼는데 루소가 강조한 건 일반 의지입니다. general will. 사실 루소가 말한 general will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예, 힘든데 여기서 불평등을 없애려면은 general will을,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실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를 들죠. 뭐랄까,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 적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공공선. 또 공공선도 또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예, 아무튼 그렇고, 아담 스미스는 당연히 개인적 이익의 추구. 이게 개인이 알아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다 조정이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국부를 가져온다.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간섭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는 데서 다 연결이 됩니다. 칼 막스는 통치 기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급,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이 소멸되면은,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어야지 계급이지, 소위 말해서 단일 계급은 그건 무계급이죠. 예. Classless Socie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도 경험 쭉 했지만 국가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정치적 차원으로 보면 어떤 국가는 국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죠. 어떤 국가는 풀어줘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죠.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주의, 이거를 스트롱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강성 국가. 예.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 그럼 통제를 덜 하겠죠. 그거는 weak state, 약성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또 좌파 우파로 나누는데 자유방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 상대적인 게 개입주의예요. 이건 주로 뭘로 나타나냐? 복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방임주의다.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 적어요. 개인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small state라고 합니다. 근데 개입주의, 복지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big state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또 영국의 80년대죠. 그 마거렛 세처 당시 보수당 정부, 그때 영국의 국가, 레이건 당시에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린 자유주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입니다. 스몰. 하지만 국가가 주도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strong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올지 모르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차원에서 개입주의다 그러면 이제 빅 가버먼트입니다. 20세기 국가들이 대부분 빅 가버먼트를 추구하죠.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사회 안전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복지가 취약하구나 해서 빅 가버먼트로 가죠. 또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뭡니까? 국가가 자유로 좀 해주고 그러니까 위크하게 가고 그 대신 뭐 많이 좀 해줬으면 이걸 바라죠. 대부분. 근데 개입주의로 가면 이제 복지가 확대되면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가 확대되면요 국가가 간섭을 하게 돼요. 이게 띄어먹는 거 아니냐 뭔가 하여튼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스트롱 스테이트는 저는 반대합니다. 안보 빼놓고는. 그 다음에 그래서 위크 스테이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딜레마죠. 예,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위크 하면서 스몰로 가느냐, 위크 하면서 빅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